안녕하세요. 세인관세법인 차재원 관세사입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제 관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미국의 지금 트럼프가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이제 관세다라고 할 만할 정도로 요새 계속해서 관세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이제 비상 상황이 걸렸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 정책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뭐 상호 관세, 뭐 보편 관세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시행 중이거나 정확하게 시행 날짜가 잡힌 주요 정책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추가 관세, 이제 보복 관세라고도 하는데요.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 이제 추가 관세 10%가 2월 4일부터 이제 인상이 됐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그러면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는 10%만 관세가 부과가 되겠네요. 추가로.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2018년 트럼프 1기죠. 트럼프 1기 때 이미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 통상적으로는 25%가 부과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지금 2월 4일부터는 25%의 추가 10%, 그러니까 총합 35%가 되겠죠. 35%의 추가 관세가 2월 4일부터 통상 부과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5% 통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10%, 뭐 어떤 품목에는 17.5% 이런 식으로 품목마다 그 관세율이 조금씩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멕시코, 캐나다산에 대해서도 이제 3월 4일부터 추가 관세 25%가 이제 부과 예정인데요. 이제 멕시코산, 캐나다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멕시코, 캐나다, 특히 이제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죠. 인건비가 저렴하고 미국, 캐나다, 뭐 멕시코 이 FTA 협정, 이제 USMCA라고 하는데요. 이 FTA 협정을 활용하기 위해서 멕시코에 공장이 나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멕시코산, 캐나다산 물품에 대해서도 이제 일괄적으로 25%를 부과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럼 가장 최근에 발표된 내용이죠. 세 번째,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3월 12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철강 알루미늄 제품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알루미늄으로 만든 어떤 전선, 케이블 같은 물품뿐만 아니라 알루미늄이 들어간 어떤 기계 부품 아니면 자동차 부품까지도 철강 알루미늄 제품으로 보아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도 들어가고 플라스틱도 들어가고 고무도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재질의 물품이 어떤 재료로 이루어진 알루미늄 제품,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알루미늄에 대한 가격만 똑 떼내가지고 이 25%를 부과하겠다는 게 요 중요한 그 관세 정책의 발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수출 기업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게 결국엔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첫 번째는 HS 코드입니다. 이제 HS 코드라는 게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중국 추가 관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제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국 추가 관세는 아까 말씀드렸죠. 품목마다 관세율이 조금씩 다르게 부과가 됩니다. 뭐 17.5%, 35%, 110% 이런 식으로 다르게 부과가 되고요. 철강 알루미늄 제품도 철강 알루미늄 제품이라고 하는 그 특정 제품에 대해서만 25%가 부과가 되는데요. 그 품목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하냐라고 한다면 이 관세 무역 쪽에서 통상 물품의 특성마다 부여하는 숫자로 된 코드가 있는데요. 그 코드를 HS 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HS 코드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약속을 해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어떤 코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국 추가 관세도 그렇고 중국 이 철강 알루미늄 이 제품에 대한 정의도 그렇고 이 HS 코드를 기준으로 이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HS 코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 HS 코드라는 게 이제 관련된 지식이 없다거나 뭐 관련된 규정을 잘 모른다거나 하면은 철강 알루미늄 제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 알루미늄 제품의 HS 코드로 보아서 내지 않아도 될 관세를 억울하게 이제 관세 부과되는 사례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HS 코드에 따라서. HS 코드는 그럼 누가 부여하느냐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저희 같은 관세사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부여를 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관세청, 미국 관세청이 될 수도 있고요. 관세청이 다 질의를 해서 이 HS 코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요지는 이 HS 코드에 따라서 내가 중국 추가 관세율의 그 관세율이 달라질 수가 있고 철강 알루미늄 제품이냐 아니냐라는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HS 코드를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산지인데요. 뭐 철강 알루미늄 제품 같은 경우에 사실 원산지가 중요하진 않겠죠. 모든 뭐 원산지에 대해서 뭐 구별하지 않고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산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중국, 멕시코, 캐나다 같은 경우엔 당연히 원산지가 중요하겠죠. 그럼 이 원산지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떤 수출국, 선적국 기준이 아니라 미국의 국내법,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이제 연방 규정의 타이틀 19 그리고 파트 134라고 하는 부분에 이 원산지 기준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원산지 규정에 따라서 이게 원산지가 중국산이냐, 뭐 멕시코산이냐, 캐나다산이냐라는 게 결정이 되고요. 근데 이 원산지 규정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최종 생산했다고 해서 중국산이다 라고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중국에서 최종 생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산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중국산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산으로 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산지 규정이라는 걸 면밀히 검토해보고 이 내가 중국산인지 캐나다산인지 멕시코산인지 판단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뭐 주요 일례로 저희가 최근에 컨설팅을 통해서 이 원산지 규정을 검토해가지고 기존에는 중국산으로 해서 이 추가 관세 35%를 계속해서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중국산이 아닌 한국산이었던 물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기존에 납부했던 추가로 관세를 납부했던 그 납부액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환급을 받았던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그 주요 정책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조금 더 상세하게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